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5일 자정 무렵입니다. 조선닷컴이 몇 시간 전에 아주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즉 검언유착, 이른바 앞으로 검언유착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요청하고 나왔는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이 정권이 조작했다는 일종의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조선닷컴의 보도에 따르면은 문제의 이른바 검언유착 첫 보도가 MBC에 나오기 직전에 정권 고위층, 더구나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어느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곧 이런 방송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변호사가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는데 이게 어제 아침에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닷컴이 그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내용은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해야 되겠다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5일 새벽 2시쯤 한 페이스북 글이 법조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 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이랍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민변 출신답지 않게 요사이 왕성하게 현 정권의 검찰 개입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권경애 변호사가 잠시 올렸다가 삭제한 글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그것이 법조계에 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조선닷컴이 그 글을 근거로 해가지고 글을 공개하면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 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물음표가 있습니다. 호소 전화를 받았다며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딱 특정을 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권 변호사는 이어서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 MBC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다. 그 전화라는 것은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건 전화가 바로 MBC의 보도로서 나타났고 일종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였다는 이야기죠. 조선닷컴은 이 권경애 변호사의 이 글이 MBC가 소위 검언유착 의혹이라며 처음 보도했던 지난 3월 31일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MBC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찰 고위 인사와 협력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하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관계자의 비리를 취재하려고 했다는 요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보도 내용은 그 뒤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 말미에다가 곧 삭제할 겁니다. 누구도 어디로 퍼가지 마십시오. 소송 겁니다라고 썼답니다. 그러니까 글을 올려놓고 삭제할 거라고 했답니다. 삭제할 거라고.
삭제할 거 조금 이상합니다. 글을 올려놓고 곧 삭제한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글을 올리고 삭제하는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사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선일보는 권 변호사의 해당 글이 헌정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만큼 할 만큼 중대 사안으로 번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 증언이라고 판단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즉, 권 변호사의 희망과는 별도로 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닷컴 머리 기사로 올랐습니다. 권 변호사 글에 따르면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현 정권의 고위직이 MBC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보도가 사진에 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작전 내지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물은 MBC의 보도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 사건이 여권과 친정부 매체들이 주장하듯이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정부 고위직까지 개입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한 권언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조선일보는 판단을 했습니다. MBC의 이 첫 보도 직후부터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나서고 제보자 X로 불리는 사기 횡령 전과자 지모 씨가 MBC와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을 엮으려고 했다는 권언유착 사건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의 주요 근거는 뭐냐? 채널 A 기자가 MBC의 제보자 지모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지난 3월 22일 이 사기 전과자입니다. 지 씨의 변호인인 황 전 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대표와 나란히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선고를 올렸고, 이 제보자라는 지 씨가 그 글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기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 계금들이라고 적은 겁니다. 이걸 보면은 최강욱, 황희석, 전과자 지모 그리고 MBC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일종의 작전, 공작을 했다. 그럼 이건 권언유착이다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 힘에 한층 더 큰 거의 결정적 뒷받침을 해준 게 권경의 변호사의 이야기다. 권경의 변호사에게 이 정권의 방송 관련 고위 공직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이런 보도가 나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회복을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전화를 한 사람은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작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MBC가 보도할 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밝히면은 이제 권언유착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닷컴이 결정적 특종을 한 겁니다. 결정적 특종을 한 건데, 이 권경의 변호사란 이 정인이 또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재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닷컴은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인물은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업무의 정부
고위직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권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해당 글과 관련해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겠다면서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선닷컴의 취재에 권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에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했네요. 다만 시점이 다르다. 방송 전이 아니고 방송 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흥미진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일 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고, 그 기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부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동훈 검사장을 끌어들여야 이게 금원유착이 성립이 되는데 금은 관계없고 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기자가 좀 기사에 욕심을 내어서 상당히 집요한 취재를 하다가 이게 강요미수죄를 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강요미수죄는 성립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작은 사건으로 축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금이 플러스 되고, 그 금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고,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하고 짜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취재를 공모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완전히 헛발질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말을 빼므로써 금원유착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으로 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금원유착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MBC와 제보자 X와 그리고 정치인의 공작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듯이 조선일보가 딱 치고 나왔습니다. 정권 내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알면은 이제 뭐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정권 권한유착으로 바뀌고, 이 권에 해당하는 이 사람, 방송을 관장하는 고위직,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밑에 수사팀으로 연결되는 어떠한 카르텔이, 권한유착의 카르텔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여기에 맞서가지고 고독하게 윤석열 총장이 그런 편파 수사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추미애 씨가 건국 이후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거는 금원유착 조작 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느냐. 반대로 이게 금원유착이 아니라 권한유착으로 결론이 날 때 이 정권이 받을 치명상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든 검사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했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언론 조선닷컴의 보도처럼 기자들이 열심히 지금 쓰고 있으니까, 또 수사팀이 워낙 여기저기 실수를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에서 구성한 외부 인사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것은 편파 수사다 라는 판단하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검은 유착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닷컴이 결정적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권경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던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건 기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은 죽은 기자의 사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